네,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하는 교육이 앞에서 설명회 때 했던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게 되게 많다고 지금 채팅창에 써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 지난 설명회를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국민기자 제도를 소개해서 여러분들 국민기자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게 일단 목적이었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국민기자로 활동을 하게끔 해야 되니까 사실은 내용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난번에는 이런 게 있더라, 그냥 매력적이더라, 알고 넘어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그래서 국민기자를 한번 하고 싶다를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분은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적어도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10가지 핵심 팁을 계속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창업경신문에 올라갈 기사를 쓸 거냐, 국세일보에 올라갈 것을 쓸 거냐, 아니면 지역 뉴스에 관한 걸 쓸 거냐, 아니면 그냥 건강에 관련된 걸 쓸 거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쓴 기사를 저희가 만약에 소위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써주세요라고 하려면 도대체 뭘 잘못 썼길래 안 되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너무 어렵다든지, 앞뒤가 논리가 안 맞다든지, 이 정도 내용은 기사가 되지 않습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회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국민기자 제도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걸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는 지금 오늘 교육에서는 더 이상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면서 만약에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1시간 정도를 아예 기사 쓰는 것만 가지고 따로 추가적인 교육 같은 거를 해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본 교육에는 기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남아있는 한 30분, 아니 3, 40분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기자로 활동을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모양들, 관리해야 되는 것들,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기자는 사업 아이템이 아닙니다. 상업 아이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국민기자로 활동하면서 먹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은 그야말로 부가적인 기회라고만 봐야지, 수익 모델이 이것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일단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적이 여러분 사업에, 국민기자로 활동하는 게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일단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페이스북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여러분 휴대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웹에서 그냥 제 PC에서 페이스북을 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인터넷 창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제 계정이 여기에 이제 제 이름이 나와 있어서 이게 제 계정으로 로그인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제 이름이 있고, 여러분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뜨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앞에서 했던 얘기를 쭉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자, 페이스북과 창업경영신문의 국민기자 플랫폼이 어떻게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이 올린 거, 국민기자가 올린 걸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제 계정으로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 삼아 하나 올려놓은 포스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올렸고, 스노폭스 가맹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한다고 해서 한 3줄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았고, 여러분들이 보통 해시태그라고 하는 거를 달았고, 나머지는 이 기사를 여기다가 공유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 이건 제가 직접 올린 거지만, 사실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건 내 페이스북 친구들이 올린 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 친구들이 올린 거가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그 페이스북에 포스팅 글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린 글을 여러분 친구가 이걸 봤다고 치자고요. 보니까 스노폭스에 관한 내용이네요. 스노폭스 내가 한 번쯤 이용했던 매장인데 그래본고는 뭐지? 김승우 회장 이분 되게 유명하던데 그럼 뭔 기사인지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하고 이 기사를 클릭을 할 겁니다. 클릭을 하면 뭔가 어딘가로 이동을 할 텐데 이동을 해서 지금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창업경영신문 국민기자 홍길동의 블로그입니다 라고 하는 별도의 사이트로 이동을 했고요. 이게 결국은 블로그라는 얘기인데 이 블로그는 국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글을 누가 올린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린 건데 그 홍길동이라는 국민기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본 거죠. 보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랬더니 도시락 카페 스노폭스라는 브랜드가 가맹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스노폭스 사진이 나오고 스노폭스 창업경영신문에서 쓴 스노폭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글을 직접 쓰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신문들에 있는 거를 포스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국민기자라고 하면 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을 포스팅해서 여기까지 누군가를 오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요. 딱 와서 국민기자 홍길동의 블로그를 봤더니 갑자기 뭐가 뜨냐면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찌개 하는 곳 김치도가라고 하는 뭔가가 떠 있네요. 그래서 김치가 맛있다고 김치찌개집이라고 김치도가가 뭐지? 하고 클릭을 해보니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상암동 김치찌개 맛집 김치도가라고 하는 어떤 특정 김치찌개 전문점에 대한 홍보를 하는 블로그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블로그에 있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제가 올리는 건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배우는데 5분 10분도 안 걸리니까 올리는 건 간단한데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걸 여러분 친구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독자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의 독자들이 그 글을 보게 되는 거고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했더니 어디로 왔냐면 여러분의 블로그까지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블로그까지 왔는데 여러분 블로그에 왔는데 뭐가 보이냐면 갑자기 김치도가가 김치찌개가 맛있다라는 내용이 보여서 이동을 했더니 상암동 김치찌개집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상암동 김치도가의 상암동 지금 상암점이라고 하는 그 김치찌개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광고의 프로세스는 그 김치찌개집을 홍보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상암동 김치찌개집의 사장이 누구냐면 홍길동이라는 국민기자라고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국민기자는 상암동에 있는 김치도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가정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고 그 홍길동이라는 김치찌개 홍길동이라는 국민기자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운영하는 김치찌개집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김치찌개집에 대한 걸 직접 써가지고 올릴 수도 있지만 매번 이 사람이 김치찌개집에 대한 것만 써가지고 계속 올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장사밖에 모른다고 이 사람은 상업적인 거밖에 모른다고 해서 친구를 안 해요. 유지를 안 해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끔은 창업 정보, 가끔은 세금 정보, 가끔은 교육 정보들을 쏘아주는데 그거를 올리는 과정에 내가 운영하는 소위 김치찌개집은 항상 전면에 광고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많이 포스팅하면 포스팅할수록 여러분 매장을 보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그 스노폭스라고 하는 기사를 하나를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홍길동이라는 국민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또 다른 글들이 올라와 있겠죠. 다른 글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성공 전략, 무료로 창업 교육을 한다더라 라고 하는 글도 올라와 있는데, 이 글도 결국은 뭐가 계속 보이는 걸 전제로 해요? 국민기자가 운영하는 김치찌개 전문점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다른 글들이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국민기자는 왜 국민기자로 활동하는 거냐면, 내가 홍보하고 싶은 사업을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광고나 홍보, 즉 돈을 써야 되는데, 내가 페이스북과 내 블로그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실제로 돈을 쓰지 않고도 내가 운영하는 매장을 더 자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마케팅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면 더 좋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계속 글을 올리려면 어지간한 정도의 끈기와 어지간한 글쓰기 능력과 어지간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컨텐츠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블로그를 만들어 드리고, 그 블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 가게를 노출하고, 그러면 그 블로그를 무엇을 통해서 독자들을 만나게 해야 되느냐? 페이스북을 통해서 독자들을 만나게 한다는 게 기본 논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 다음에 왜 이 광고는 안 통하는 거냐, 이 광고를 하나 넣고 싶은데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 거냐, 이런 더 고급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것이 노출되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국민 기자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바로 이 블로그를 전부 다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국민기자로 신청하기 위해서 창업경영신문에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블로그의 아이디가 바로 여기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는 창업경영신문에 회원가입을 무료로 해서 그 아이디를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국민기자니까 reporter.sbusiness.com이라고 하는 기본 주소 링크에다가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국민기자의 블로그를 정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를 만들어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2꼭지 내지 3꼭지 정도를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려드리는 작업을 저희가 할 거니까, 거기에 올라온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소위 페이스북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요. 그게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될 거다, 노출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올린 것만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별도로 콘텐츠를 올릴 수가 있죠. 창업경영신문은 모든 국민기자에게 똑같은 글을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당연히 여러분 블로그에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독자적으로 올릴 거냐,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람들을 공략할 것이냐, 내가 우리 지역 사람들을 공략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맛집이라든지 지역 명소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예를 들면 뭐 굳이 올린다면 이번 주까지 동사무소에 뭘 신청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올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 비율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창업경영신문이 올려주는 거를 한 8, 90%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한 10%, 많이 하면 10%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리면 컨텐츠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이상을 포스팅할 정도가 컨텐츠가 마련돼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인사 정도를 올리는 것 정도는 사실은 별도의 블로그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단한 이렇게 간단하게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페이스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정도의 역할도 거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자꾸 하냐면 내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쓰고는 있는데 페이스북을 내가 자주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 사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직접 여러분 사업 얘기를 직접 페이스북에다 대놓고 하거나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반복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얘기는 계속 못하고 그러니까 올릴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일보 기사나 뭐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올릴 수도 있어요.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려주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여러분 매장으로 연결되거나 여러분이 노출되는 이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생색만 내는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매일경제신문도 올려줄 수 있고 조선일보도 올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블로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더 자주 올려줘서 여러분 매장이 한 번이라도 더 사람들 눈에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야 실제로 매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강의를 할 때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온라인에서 봤던 매장을 내가 그 매장 앞에 지나갈 때는 그냥 온라인에서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매장 앞에 지나가는 것과 온라인에서 한 번을 본 다음에 매장 앞에 지나가는 거는요. 소비자들의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마케팅에서는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고급 용어를 쓰는데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노출됐던 그 이미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매장을 자꾸 보여주고 그분들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매장 앞에를 지나가거나 한 번쯤 이용하거나 여러분 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듣게 되면 실제로 그게 반복적인 효과에 의해서 여러분 매장에 대한 기억도 뚜렷하게 되고 신뢰도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순한 마케팅이 오히려 실천이 안 되고 자꾸 뭐로 가요? 자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그룹을 만들려고 하고 성과를 못 보니까 실패하고 중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교시 때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 페이지도 중요하고 그룹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 개인 계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만들어드리는 블로그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 분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블로그를 되게 잘 쓰더라. 왜 잘 쓰는가 봤더니 청학경신문에서 국민기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 동네에서 장사도 하고 있고 뭔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어야 여러분과 그 잠재적인 고객들과 좋은 소통을 하고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본이 안 지켜지면서 자꾸 돈을 쓰려고 하고 자꾸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도에만 충실을 해줘도 아주 매력적인 결과를 얻을 거고 그러면서 치구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금 정보도 주고 창업 정보도 주고 정책 자금 정보도 주고 어떻게 해야 매출이 오른다고 하는지 이런 정보도 주고 무료 교육 정보도 자꾸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분들에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SNS 마케팅의 기본 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수익 모델은 그럼 뭐냐 도대체 돈을 별도로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익 모델은 뭐냐 일단 그거에 대한 걸 한 가지의 사례로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블로그, 여러분에게 만들어줄 블로그로 다시 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올린 기사가 스노폭스의 기사니까 스노폭스에 대한 이야기를 맨 앞에 떠 있는데요. 계속 다른 기사들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보십시오.
두 번째 올려놓은 게 무료 창업교육인데 이게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내일이겠네요. 내일 진행하게 될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무료 교육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안내문, 여러분 블로그에 이 안내문이 올라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또 똑같이 이 창업교육, 무료 창업교육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창업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 글을 보고 여기까지 무료 교육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들어와 보죠. 쭉 읽어보다가 무료로 교육시켜주네, 창업경영신문이 교육을 시켜주는 거네,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거는 거네, 나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데로 가서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블로그에서 직접 신청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개똥이라고 신청을 하고 연락처를 쓰고 이메일을 쓰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이게 이제 이 교육에 참석하겠다라고 신청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교육을, 무료 교육을 본 사람은 여러분 패친이겠죠.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분일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창업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됐죠. 창업을 할 사람이어서 그 교육에 관심이 생겨서 신청을 여러분 블로그에서 직접 했습니다. 신청 폼이 있어서. 그 분이 이제 창업 교육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분이 창업경영신문에서 하는 창업 교육에 오게 되고 그분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맹본부하고 창업경영신문이 계약을 해요. 그때 가맹본부한테 예를 들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500만 원 중에 30% 정도를 여러분에게 배분해 드리는 게 수익 모델입니다. 그 500만 원에 30%니까 150만 원 정도 되겠죠. 창업과 연결된 수익 모델은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창업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이 그 뒤로 밀려져 있네요. 여기서 보여드리겠다. 기타로 들어가 보면 매출 부진 무료 상담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어딘가 있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소상공인 매출 부진 무료 상담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한 거겠죠.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매출 부진 무료 상담을 해서 매출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니 상담을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해서 상담을 남기면 보통은 이런 정보를 알면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로 와서 신청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여러분의 노력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로그에서 직접 무료 매출 부진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하면 여러분 블로그에서 신청이 됐다라는 게 저희 쪽에 전부 다 기록이 남아요. 그러면 이분이 매출 부진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해서 소위 컨설팅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매출을 실제로 올려주는 작업과 연결이 되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일부 배정을 해드리는 게 바로 수익 모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게 창업자 발굴이라든지 소상공인 발굴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특정한 품목을 똑같은 방법으로 노출을 해서 수익 판매가 이루어지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유료 교육을 예를 들면 컨설턴트 육성 과정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과 같은 교육, 돈을 내고 받는 교육을 똑같이 여러분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40만 원짜리 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보통 30%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40만 원이면 일부 할인을 해주고 40만 원을 다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사람은 40만 원에서 일부 할인도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추천을 받은 거니까 여러분은 그 40만 원 한 20%인 12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모델은 사실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영업도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영업이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페이스북과 여러분의 블로그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실제로 여러분들 판촉물로 막 방송에서 광고하는 판촉물 전문 회사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판촉물 전문 회사의 상품을 여러분을 통해서 소위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해충 방제 회사와 저희가 제휴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충 방제에 관련된 서비스를 실제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이용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저희가 지금 현대 쪽에 렌탈 기업 렌탈 서비스를 하는 회사하고도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여러분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렌탈 서비스를 알게 되고 그분들이 신청만 남겨도 여러분들에게 수수료가 배정되게 하는 이런 그림들까지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은 어느 한두 가지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 모델들이 보강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거래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수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충 방지라든지 렌탈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마케팅에 대한 솔루션을 판매하는 거라든지 그냥 여러분이 그런 상품이 있으니까 열심히 영업을 하고 판매만 하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영업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희는 일단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가지고 충분히 경험을 해보고 그중에 여러분이 매력적인 수익 모델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오프라인으로까지도 뛰어들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다만 저희는 거기까지 기대하기보다는 온라인만 제대로 활용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건 원고료예요. 원고료. 근데 원고료는 쉽진 않아요. 그냥 제가 기자니까 원고료라는 말을 써놓는데 한 달에 하나씩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써줘야 될 기사는 원고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를 여러분이 기사를 하나 써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원고료가 집행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는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는 거가 재밌기도 하고 잘할 수도 있고 해서 한 달에 2개, 3개, 4개의 기사를 쓴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료도 수입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원고료 가지고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는 제가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홍보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못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을 국민기자로서 후원해 줄 업체를 찾아가지고요. 후원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이렇게 들거든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한 의사가 병원에서 이런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병원장이 국민기자로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또 있고 또 해봤자 혼자서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병원에서 국민기자를 5명 내지 10명을 후원해버리면 실제로 그 5명에서 10명의 국민기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가 그 병원 광고를 기본적으로 걸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병원에서 그 국민기자들에게 월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일정한 후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게 국민기자에게는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업자 발굴, 실제로 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 그 다음에 교육사업, 교육상품들이 소위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소위 여러분들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은 실제로 창업을 도와주거나 가맹본부를 대신해서 가맹점 모집을 직접 도와주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영업에 대해서 열려 있다면 그런 수익 모델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뭐 이거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 같은 데 관심이 있어서 자격증이,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나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온라인에서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쪽에서도 수익 모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부동산 중개업체하고 일정한 제휴관계만 확보를 하면 여러분들이 중개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중개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양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익 모델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국민기자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됐을 때 수많은 국민기자가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저희한테 오히려 국민기자들이 이런 상품을 한번 취급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온다고 하면 새로운 수익 모델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모델 때문에 국민기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다가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수익 모델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소위 실적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블로그를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이 블로그를 관리하고 이 블로그에 예를 들면 아까 이 녹색 광고를 세팅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매장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예를 들면 매일 똑같은 내용을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광고 내용을 조금씩 바꿀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 화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화면은요, 여러분들이 국민기자로 활동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아이디가 다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블로그에 주소가 되면서 전부 다 아이디가 만들어지는데 그 아이디를 가지고 소위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기자들과 운영자들만 들어오는 별도의 로그인하는 창이 있는데 이곳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국민기자가 길동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었거든요. 길동이라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실제로 이제 이 화면에서 여러분의 블로그에 직접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정보를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블로그에 광고를 여기서 직접 세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신청하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블로그에서 창업교육을 신청하든지 업종 변경 상담을 신청하든지 무료 진단 상담을 신청하든지 신청하는 것들이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어야 통제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세미나 신청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여러분 블로그에서 신청했던 창업교육이라든지 매출 부진 상담, 업종 변경 상담, 창업교육에 대한 신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러분 블로그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뭐 고객 관리로 활용한다든지 저희 본사와 소통을 한다든지 할 때 이 화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화면까지 설명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나 많이 아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기자로 활동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들어가서 어떻게 정보 변경을 하고 어떻게 소위 기사를 올릴 수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국민기자로 활동할 때 온라인상으로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활동하기에 따라서는 창업경영신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TV 창업경영신문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 있는 어떤 상권을 소개한다든지 성공한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유튜브로 소개를 한다든지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직접 참여도 해보고 유튜브로 여러분이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업무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국민기자로 좀 활동을 원활하게 하다 보면 제가 이건 아직 이제 저희도 계획에 있는 건데 여러분 지역에서 동단위의 미디어, 저희 회사에서는 그걸 마을 미디어라고 불러요. 동단위의 미디어를 여러분이 직접 관리를 하거나 또는 국민기자 2명, 3명이 또는 3명, 4명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마을 미디어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경우에도 똑같이 가겠죠. 실제로 이 마을 미디어를 만드는 전체적인 인프라는 창업경영신문에서 모두 다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그 지역의 일종의 마을 미디어의 운영자가 돼서 지금까지는 내 개인 1인 미디어였지만 마을 단위의 미디어를 여러분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저희 회사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아, 시 단위로도 내가 맡아볼 수도 있겠구나. 또는 상권 단위로도 내가 맡아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국민기자로서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로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기사를 쓰는 프로세스 하나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기사를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기사나 막 쓰면 안 되니까 저희하고 소통을 충분히 잘해서 기사를 완성해서 등록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절차 등은 이건 오늘은 이미 늦어졌으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교육은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오늘 그 얘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플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기사를 쓰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녹화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일단 녹화된 자료를 끊으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마이크를 켜드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니까 국민기자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